자, 지금부터 약 1시간 42분쯤 뒤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9차 공판에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정말 이 게이트가 터진 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면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고영태 씨에게 직접 신문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데, 자, 고영태 씨의 고향 주민들이요, 고 씨를 응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 응원 편지가 공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제 지난 4일에 이제 모여서 고영태 씨한테 힘내라고 촛불 집회도 하고 여기서 편지도 읽었는데요. 편지 내용이 자네의 그 용기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은 요동을 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이 자네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플래카드도 지금 공개됐습니다. 용기 내줘 고맙다 잉.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이 생각나는 그런 이제 사투리 표현인데, 고영태 힘내라. 고향이 대덕면인가 봅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 네. 고영태에 대한 어떤 시각들은 보면은 둘로 나뉘어요. 근데 아마 고영태 씨가 어쨌든 간에 뭔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의 첫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건 고영태 씨 아닙니까? 저기 그러니까 담양군이거든요, 고향이. 예. 대덕면 사무소 앞에서 촛불 집회하고 주민들이 음식 나눠 먹으면서 저런 그러니까 편지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영태가 그동안 이리 저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협을 받는다느니, 그렇죠. 해외로 잠적을 했다는 별 얘기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저런 식으로 격려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네. 오늘 이제 나오게 되면 저걸 갖다 시도하려고 그래요. 헌법재판소 출석 요구서를 갖다가 조우하여, 그렇죠. 인카운터죠. 조우하여 우연히 만난다. 우연히 만나서 전달해서 꼭 나와라. 근데 문제는 그 조우에서 전하는 것은 안 받아도 그만이랍니다. 근데 네. 모르겠어요. 이제 고영태 씨 오늘 이제 중앙지법에 나왔을 때 헌재 쪽에서 나와서 자, 출석해 주세요. 과연 받을지 안 받을지 퀘스천인데, 어쨌든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보면은 현재 촛불을 드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영태가 일종의 의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왜 갖다 기죽고 사느냐라고 서원 보낼 수 있다고 봐요. 네.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잠적을 했었고 헌재에서 네. 출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계속 그것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최순실 씨 재판에는 가겠다라고 하면서 통보를 했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영태 씨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도 오늘 고영태 씨가 나오는 부분도 사실 앞서 이승환 전 사무총장의 출두하고 비슷한 아마 그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고영태 씨가 아주 중요한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아마 검찰이 조사를 할 당시에도 고영태 씨하고는 상당 부분 진술을 하는 조건으로 고영태 씨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좀 봐준 측면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검찰의 그 출석 요구에 그렇게 거부하기는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영태 씨는 나와서 최순실 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언들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까지 이 고영태 씨가 쭉 폭로해온 내용도 어떻게 보면 지금 최순실 씨를 거의 지금 상당히 공공이 빠뜨리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최순실 씨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또 그 최순실 씨하고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소명을 좀 하겠죠. 계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니까 고영태, 이성환, 그야말로 검찰 측 증인들이 오늘 대거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주 결정적인 날이에요. 결정적인 다른 게, 사실 최순실은 특검에서는 지금 입을 안 열고 있어요. 그렇죠. 출석도 6번이나 거부하다가 그나마 7번째 나오면서 그 고래감을 지르고 민주주의 특검 아니라고 선언해놓고 지금 말합니다. 거기에다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면 이 특검이 어떻게 보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검과는 또 별도로 검찰 입장에서 뭔가 옆에서 어시스트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고영태, 이성환 이 두 증인을 갖다 검찰 측 증인을 불러내어서 법정에서 그야말로 최순실을 갖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몇몇 증언들이 나온다면, 앞서도 우리 보도된 바와 같은 문자라든가 네. 맹약서, 맹약이라고 했죠. 맹약서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죄면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최순실을 갖다 다시 한번 추궁하는데 좀 더 유리한 지렛대,
레버리지를 갖게 되겠죠. 근데 오늘의 입증의 목적이요. 검찰의 목적은 한 줄이에요. 어떤 건가요? K재단하고 그다음에 미르재단은 다 최순실 거다. 네. 근데 지금 최순실 씨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내 거 아니라고. 하나는 차은택 거고 하나는 고영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검찰에서 오늘 그거 입증하려고 실소유주 입증하겠다. 그렇죠. 바지 사장이 아니고 실제 네. 소유자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두 사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국회 청문회 때부터 나왔었지요. 부적절한 관계 얘기는 이제 본인이 오늘 나와서 해명을 할 거고요. 강아지 때문에 뭐 헤어졌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진짜 이유 틀어져서 헤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미얀마 사업. 이게 이제 자자손손 뭐 물려줄 그런 사업이니까 잘 좀 해라라고 대대손손. 대대손손이죠. 네. 그러니까 조카 장시호 씨에게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미얀마의 사업 파트너 40대 중반의 안모 씨에게 인모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크게 키워줄 테니 고영태가 아닌 나에게 회사의 지분을 넘겨라. 여기도 고영태가 아닌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최순실 씨하고 지금 고영태 씨는요. 연인 관계인지는 뭐 모르겠고 네. 더 나아가서 네. 돈으로 계속 얽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쵸? 네. 그 왜냐면 지금 장시호 씨가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네. 원래는 이게 고영태 씨 지분으로 주려고 했는데 그 이모가 나에게 준 거다. 사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고영태 씨 완전 열받은 거예요. 돈 네. 문제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는 또 사이가 틀어진 거겠죠. 자,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괴 때문이다, 아니다, 돈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네. 사실 두 사람 관계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자, 두 사람 관계 어땠는지 각종 증언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만남부터 결별까지 보시죠. 네. 이 사건의 발단은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선수들 인사. 훈영, 민영, 공건영. 민우 씨한테 그때 당시에 뭐 물족을 해버린 선수들은 전부 다 누가 하나 물어가지고 가게 차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2012년경에) 우연찮게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정신 바짝 차리고.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영태 씨 집에서 무슨 그 물건과 돈을 가져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강아지를 잠깐만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이제 1시간 35분쯤 남았네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 수 네. 있지만 이 고영태 씨는 절대 연인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가방 때문에 만났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차은택 씨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심지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나란히 앉아 있었고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렇게 연인이란 얘기를 말을 했어요. 직접 꺼내질 않고 심상치 네.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는 아주 뭐라 했습니까? 뭐 더럽고 역겨운 직업을 네. 가진 한 남자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이중환 보면 변호사 아주 눈에 힘주고 얘기했죠. 그런 거 네. 보면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가 만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보도를 뒷받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지금 간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나중에 후세에 조금 10년 좀 더 지나면서 아마 드라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상당히 뭐 누구는 한 100부작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핵심 내용이 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방금 사랑과 전쟁의 그런 내용이 상당히 주가 되지 않을 것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결국 두 사람이 만난 거는 보면 사랑과 애정이 아니고요. 결국 돈이었습니다. 네. 돈 때문에 지금 만나서 그렇게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낳았고 결국 두 사람 파토나는 이유도 결국 앞서 미얀마 이 커피 사업 이 지분을 둘러싼 이 이권 다툼 때문에 둘이가 또 깨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 돈이 원수인 거죠. 따지고 보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 부분이 두 사람이 파국을 갖고 온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의 얘기가 오늘 다 나올지는 모르지만 약 1시간 반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